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 이라는 책입니다. 에노모토 히로아키 저자고요. 샘 앤 파커스 출판입니다. 그 제목이 우선 굉장히 강렬한 책이죠.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 제목만 들어도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모두들 몇 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친구들 중에도 꽤 있을 수 있죠. 친구나 지인들 중에도 희한하게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귀고 보면 나쁜 사람은 아닌데 딱히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냥 이상하게 진이 빠지고 피곤해지는 사람, 엮이면 좀 내가 피곤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랑 그런 사람들에 대처하는 법, 이런 것들도 설명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흐름 중에서 아주 섬뜩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런 종류의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는데 혹시 그 사람이 나는 아닌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서라기보다는 나랑 코드가 잘 안 맞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너무 피곤해 라고 나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실제로 책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예전에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게 있었어요. 도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회사원들이 많이 하던 얘기인데 직장의 어떤 부서에 있든 어떤 회사에 가든 너무 이상한 사람이 어디나 한두 명은 꼭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해서 부서를 옮기고 회사를 옮겨서 이직을 해봐도 거기에 가도 비슷한 종류의 꼭 그런 이상한 도라이가 똑같이 있더라. 그러니까 질량 보존이 되더라. 어딜 가나 어떻게 움직여도. 그런데 문득 옮겼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다 너무 좋고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혹시 내가 그 도라이인가?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질량 보존이 돼 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주변에.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책입니다.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의 유형을 10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이를테면 몇 가지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초예민형, 쿠쿠다스 같은 그 사람 멘탈 지키다가 내 멘탈 먼저 부서진다. 자격지심형, 세상 모든 일을 제로섬 게임으로 본다. 이런 사람들은 막 자격지심이 있어서 누가 잘 되거나 옆에 동료가 어떤 일에 성공하면 막 자격지심이 생기고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뭔가를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그런 사람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쭈구리형, 쓸데없이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산다. 너무 좀 과하게 막 계속 잘못했다라고 하고 죄송하다 그러고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한 10가지로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을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제 또 이런 의문과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유형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결국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요소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좀 자격지심도 생기고
아까 쭈구리 형처럼 막 자신을 낮추거나 반대로 자신밖에 모르는 막 허세를 부리고 이런 사람, 일부러 거만하게 행동하거나 막 잘난 척하고 좀 막 자신을 치켜 세워주지 않으면 삐치고 화내고 이런 게 모두 사실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방어 기제 같은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다치지 않게 좀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런 게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방식이 되는 거죠. 정말 스스로한테 자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관대하고 본인 스스로도 막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운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스스로 그렇게 방어막을 치는 사람들이니까 벽을 올리는 사람이라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어울려서 일도 해야 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 또 내가 피곤한 건 또 다른 문제죠. 그거는 또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도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엮이면 피곤해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누가 봐도 정말 너무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로 성향이나 가치관, 인간형 같은 게 잘 맞지 않는 경우에 서로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나도 스스로도 엮이면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상대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나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상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피곤하게 구는 사람들을 아무리 내가 지적을 해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이해의 폭을 좀 넓히면 스트레스를 덜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나랑 다른 사람이다. 틀린 사람이 아니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스트레스가 좀 덜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쭉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저는 조금 교훈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은 내 그릇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를 한 단계 더 넓고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시켜 줄 수도 있는 사람이다. 거꾸로 말하면. 왜냐면 나랑 다른 취향, 나랑 다른 가치관, 다른 것들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한테 지적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받아들여서 발전적으로 쓸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나를 발전시켜주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랑 취향이 너무 잘 맞고 반대가 한 번도 없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 너무 편하겠죠. 당연히 피곤할 일이 없지만 반면에 점점 더 편향된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쩌면 나를 피곤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발전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좀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골자를 가진 책이고요. 그래서 무겁지 않고 그냥 좀 편하게 읽어도 좋은 책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조금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나 그런 것들이 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래, 그 사람이 보기엔 어쩌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한번 접고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인간관계가 좀 둥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악의 케이스에 내가 그런
엮이고 싶지 않은 피곤해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캠페인 같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좀 폭넓게 이해하고 가치관을 넓히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책을 읽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엮이면 피곤해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쪽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 살면서 꼭 한 번은 만난다. 에노모토 히로야키 저, 세멘 파커스. 프롤로그. 지금도 당신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그 사람 이야기. 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네.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엮이면 왠지 모르게 지치고 피곤하고 성가신 일이 생기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체로 몇 가지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쓸데없이 세세한 부분에 집착한다. 만날 때마다 푸념을 늘어놓는다. 별일 아닌 일에 금세 풀이 죽는다. 무조건 아니라고 하거나 남의 말에 부정적이다.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거나 치켜 세워주지 않으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술에 취하면 치댄다.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과 엮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진심으로 적당히 좀 해라 라고 충고하고 싶죠. 타입은 다양하지만 어떤 직장이든 성가시고 피곤한 사람은 꼭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두고 돌 플러스 아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런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기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업무상 또 아예 피해 다닐 수 없으니 정말 돌아버릴 일입니다.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은 직장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디에나 존재하죠. 특히 같이 어울리는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매우 성가시고 골치가 아픕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려고 나간 친구들 모임에서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좌불안석하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 기분만 잔뜩 상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 한 번씩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학부모들끼리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서로 눈치를 보며 신경전을 벌이는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합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상황들은 대부분 어떤 한 명 때문에 불거집니다. 학부모 중에 성가시고 피곤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디에나 존재하는 엮이면 피곤해지는 그 사람. 더 이상 우리의 일상을 그 사람 때문에 망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피할 수도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든 그 사람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편이 내 마음 편해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에너지도 빼앗기지 않고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를 잘 알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겠죠. 그들의 일정한 행동 패턴을 알면
그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고 적당히 둘러대고 넘기면서 깊게 엮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심리를 알면 이상한 방향으로 그들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그래 저렇게 생겨 먹은 거니 어쩔 수 없지 뭐 라며 넓은 마음으로 봐줄 수도 있겠죠. 덕분에 성가시고 짜증스러운 마음 또한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웃기면서도 슬픈 사실은 당하는 사람은 질릴 대로 질린 상태인데 정작 본인은 본인이 얼마나 피곤한 사람인지 꿈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하고 일이 꼬이고 피해를 보는 것은 주변 사람들일 뿐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이 사실은 우리를 흠칫하게 합니다. 주변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정작 자신이 그런 가해자인 줄 모른다 알아?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변 사람에게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사실 저 역시 어떤 사람에게는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단순히 주변 사람을 관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참고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지를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이 또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글쎄요. 저를 곁에 두고 잘 지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성가시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있는 듯 없는 듯 무색 투명한 존재가 좋은 것일까요? 남을 귀찮게 하지 않지만 어쩐지 좀 무미건조한 느낌이 들진 않나요? 사람은 적당히 자신만의 색깔과 고집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단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고집을 부리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우리 주변에 꼭 한 명씩은 존재하는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공감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지각색의 그 사람들을 10가지 타입으로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또 최대한 내 기분과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과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만날 때마다 앓는 소리만 해서 지친다. 만날 때마다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하소연하고 싶죠. 하소연을 들은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신세 한탄을 늘어놔서 허구한 날 위로를 해줘야 한다면 좋은 소리도 하루 이틀이지 누구라도 질릴 것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 법. 그런데 그 사람은 나쁜 날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보상받는 일도 있을 텐데 손해본 것만 이야기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을 텐데 안 된 일만 이야기합니다.
듣다 보면 정말 나조차 염세주의자가 될 것만 같아지죠.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돌이켜보면 항상 필사적으로 위로하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주변에 잘 되는 사람 있는 꼴을 못 본다. 속이 꼬인 사람은 상대하기 피곤합니다.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낸 동료가 있으면 가벼운 축하의 말을 건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다릅니다. 무슨 심사가 뒤틀린 건지 혼자만 글쎄 운이 좋았네 라며 찬물을 끼얹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승진을 해도 혼자만 부장님이 평소에 예뻐하시더니 역시 이런 소리를 해대며 실력과 무관한 승진인 것처럼 불쾌한 트집을 잡습니다. 정말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뭐 일은 잘하는지 몰라도 인성이 영 아니더라. 주변 사람들하고 문제가 많다던데. 희한하게 또 그런 건 잘한단 말이야. 덜렁대서 다른 건 못하는데. 이런 말을 잘도 꾸며서 비꼬고 실력을 무시하거나 비하합니다.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 잘한다, 축하한다는 인정의 말을 절대 안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성과를 인정받아서 상사에게 칭찬받으면 회사 오래 다니고 볼 일이다. 너한테도 이런 일이 다 생기다니.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 기분 잡치는 말만 골라서 내뱉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꼴을 못 봅니다. 매사에 이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고 트집을 잡든가 그렇게 안 되면 당사자의 기분이라도 망쳐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기쁘게 받아들이거나 타인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마치 그걸 인정하는 것이 본인의 무능력함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반사적으로 트집을 잡거나 불쾌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부인해야 본인의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축하할 일이 있거나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삽시간에 분위기가 엉망이 됩니다. 우습게도 이들은 누군가를 향해 이런 막말을 잘도 뱉어내면서 만일 본인이 표적이 되어 누군가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아주 심하게 불쾌해하며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는 되도록 잘된 이야기나 성공한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게 됩니다. 하던 일이 잘 풀렸을 때도 되도록 언급하지 않게 되죠. 아마 그 사람 본인은 그런 자신의 습성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본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오직에 신경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질릴 대로 질려 있을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5바, 6바 떨어서 일을 크게 만든다. 이번에 이야기해 볼 그 사람도 우리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매사 5바가 특기인 사람이죠.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인데도 묘하게 부풀리고 심각하게 만들어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일이 꼬입니다. 평소 업무를 보다가 이렇게 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해진 순서를 약간 수정했다고 칩시다. 이때 어디선가 도사리고 있던 그 사람이 나타나 스톱을 외칩니다. 일을 그런 식으로 멋대로 바꾸는 건 곤란합니다.
일에는 절차라는 게 있어요. 뭐 대단한 걸 바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업무에 어떤 지장도 생기지 않는 일인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순서를 바꿨을 뿐이지 최종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편이 일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부서 방침을 바꾸시려면 회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도 뭘 자꾸 심각하고 거창한 것처럼 몰아갑니다. 부서 방침을 바꾸다니요. 그런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류 작성 순서를 효율적으로 바꾸려는 것뿐이니 실무자들이 더 나은 쪽으로 알아서 판단하고 사용하면 아무리 정중하게 설명해도 대쪽 같다. 기준과 절차를 엄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게 그럴 일이냔 말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해서 설득을 하려고 해도 엉뚱한 설교조로 나옵니다.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 살면서 꼭 한 번은 만난다. 에노모토 히로야키 저 세멘 파커스. 프롤로그. 지금도 당신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그 사람 이야기. 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네.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엮이면 왠지 모르게 지치고 피곤하고 성가신 일이 생기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체로 몇 가지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쓸데없이 세세한 부분에 집착한다. 만날 때마다 푸념을 늘어놓는다. 별일 아닌 일에 금세 풀이 죽는다. 무조건 아니라고 하거나 남의 말에 부정적이다.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거나 치켜 세워주지 않으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술에 취하면 치댄다.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과 엮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진심으로 적당히 좀 해라 라고 충고하고 싶죠. 타입은 다양하지만 어떤 직장이든 성가시고 피곤한 사람은 꼭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두고 돌 플러스 아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런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기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업무상 또 아예 피해 다닐 수 없으니 정말 돌아버릴 일입니다.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은 직장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디에나 존재하죠. 특히 같이 어울리는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매우 성가시고 골치가 아픕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려고 나간 친구들 모임에서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좌불안석하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 기분만 잔뜩 상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 한 번씩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학부모들끼리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서로 눈치를 보며 신경전을 벌이는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합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상황들은 대부분 어떤 한 명 때문에 불거집니다. 학부모 중에 성가시고 피곤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디에나 존재하는 엮이면 피곤해지는 그 사람. 더 이상 우리의 일상을 그 사람 때문에 망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피할 수도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든 그 사람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편이 내 마음 편해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에너지도 빼앗기지 않고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를 잘 알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겠죠. 그들의 일정한 행동 패턴을 알면 그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고 적당히 둘러대고 넘기면서 깊게 엮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심리를 알면 이상한 방향으로 그들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그래, 저렇게 생겨 먹은 거니 어쩔 수 없지 뭐 라며 넓은 마음으로 봐줄 수도 있겠죠. 덕분에 성가시고 짜증스러운 마음 또한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웃기면서도 슬픈 사실은 당하는 사람은 질릴 대로 질린 상태인데 정작 본인은 본인이 얼마나 피곤한 사람인지 꿈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하고 일이 꼬이고 피해를 보는 것은 주변 사람들일 뿐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이 사실은 우리를 흠칫하게 합니다. 주변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정작 자신이 그런 가해자인 줄 모른다 알아?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변 사람에게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사실 저 역시 어떤 사람에게는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단순히 주변 사람을 관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참고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지를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이 또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글쎄요. 저를 곁에 두고 잘 지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성가시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있는 듯 없는 듯 무색 투명한 존재가 좋은 것일까요? 남을 귀찮게 하지 않지만 어쩐지 좀 무미건조한 느낌이 들진 않나요? 사람은 적당히 자신만의 색깔과 고집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단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고집을 부리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우리 주변에 꼭 한 명씩은 존재하는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공감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지각색의 그 사람들을 10가지 타입으로 나눠 보기도 했습니다. 또 최대한 내 기분과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과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만날 때마다 앓는 소리만 해서 지친다. 만날 때마다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하소연하고 싶죠. 하소연을 들은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신세 한탄을 늘어놔서
허구한 날 위로를 해줘야 한다면 좋은 소리도 하루 이틀이지 누구라도 질릴 것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 법. 그런데 그 사람은 나쁜 날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보상받는 일도 있을 텐데 손해본 것만 이야기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을 텐데 안 된 일만 이야기합니다. 듣다 보면 정말 나조차 염세주의자가 될 것만 같아지죠.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돌이켜보면 항상 필사적으로 위로하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주변에 잘 되는 사람 있는 꼴을 못 본다. 속이 꼬인 사람은 상대하기 피곤합니다.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낸 동료가 있으면 가벼운 축하의 말을 건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다릅니다. 무슨 심사가 뒤틀린 건지 혼자만 글쎄 운이 좋았네 라며 찬물을 끼얹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승진을 해도 혼자만 부장님이 평소에 예뻐하시더니 역시 이런 소리를 해대며 실력과 무관한 승진인 것처럼 불쾌한 트집을 잡습니다. 정말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뭐 일은 잘하는지 몰라도 인성이 영 아니더라. 주변 사람들하고 문제가 많다던데. 희한하게 또 그런 건 잘한단 말이야. 덜렁대서 다른 건 못하는데. 이런 말을 잘도 꾸며서 비꼬고 실력을 무시하거나 비하합니다.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 잘한다, 축하한다는 인정의 말을 절대 안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성과를 인정받아서 상사에게 칭찬받으면 회사 오래 다니고 볼 일이다. 너한테도 이런 일이 다 생기다니.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 기분 잡치는 말만 골라서 내뱉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꼴을 못 봅니다. 매사에 이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고 트집을 잡든가 그렇게 안 되면 당사자의 기분이라도 망쳐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기쁘게 받아들이거나 타인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마치 그걸 인정하는 것이 본인의 무능력함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반사적으로 트집을 잡거나 불쾌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부인해야 본인의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축하할 일이 있거나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삽시간에 분위기가 엉망이 됩니다. 우습게도 이들은 누군가를 향해 이런 막말을 잘도 뱉어내면서 만일 본인이 표적이 되어 누군가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아주 심하게 불쾌해하며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는 되도록 잘된 이야기나 성공한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게 됩니다. 하던 일이 잘 풀렸을 때도 되도록 언급하지 않게 되죠. 아마 그 사람 본인은 그런 자신의 습성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본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오직에 신경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질릴 대로 질려 있을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5바, 6바 떨어서 일을 크게 만든다. 이번에 이야기해 볼 그 사람도 우리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매사 5바가 특기인 사람이죠.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인데도
묘하게 부풀리고 심각하게 만들어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일이 꼬입니다. 평소 업무를 보다가 이렇게 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해진 순서를 약간 수정했다고 칩시다. 이때 어디선가 도사리고 있던 그 사람이 나타나 스톱을 외칩니다. 일을 그런 식으로 멋대로 바꾸는 건 곤란합니다. 일에는 절차라는 게 있어요. 뭐 대단한 걸 바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업무에 어떤 지장도 생기지 않는 일인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순서를 바꿨을 뿐이지 최종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편이 일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부서 방침을 바꾸시려면 회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도 뭘 자꾸 심각하고 거창한 것처럼 몰아갑니다. 부서 방침을 바꾸다니요. 그런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류 작성 순서를 효율적으로 바꾸려는 것뿐이니 실무자들이 더 나은 쪽으로 알아서 판단하고 사용하면 아무리 정중하게 설명해도 대쪽 같다. 기준과 절차를 엄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게 그럴 일이냔 말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해서 설득을 하려고 해도 엉뚱한 설교조로 나옵니다.